2021년 대항해 시대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출시되며 관 속에서 극적으로 뚜껑을 열고 회자가 되는 게임이 있는데요. 95년 출시, 무려 3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항해 시대 2라는 게임입니다. 이번 오리진은 대항해 시대 30주년을 맞아 가장 흥행했었던 대항해 시대 2를 리메이크했죠. 사실 30년 만에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니아들 머릿속에는 30년 동안 계속 대항해 시대 2가 있었고 향후로도 계속 있을 것이며, 매니아들의 특성상 리메이크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대항해 시대 2에는 성에 안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런 고인물들 중 하나로서 대항해 시대 2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해볼까 합니다. 대항해 시대 2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해적은 누굴까요? 대부분은 RJ항의 하이레딘 레이스, 그리고 아이딘 레이스라고 고민 없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외모부터 끝판왕 포스를 자랑하는 그들은 시작부터 천상계의 전투 레벨과 검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계에선 극강의 배 베네치안 갤리어스의 승무원을 꽉 채워 마치 스토커처럼 지구 끝까지 유저를 쫓아옵니다. 대항해 시대 2 최고의 위닝 전술인 기함간 일기토를 걸려해도 선원이 많아서 쉽지가 않죠. 너무나도 집요해서 교역 캐릭터들은 그들이 쫓아온다 싶으면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항복하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대항해 시대 2는 이 끈질긴 두 해적에게서 성공적으로 도망가는 게임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엔 그중 검은 머리, 검은 수염의 주인공 아이딘 레이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아이딘 레이스, 그는 과연 실존 인물인가? 질문 전에 가장 유명한 떡밥을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RJ의 천상계 해적 하이레딘과 아이딘 레이스, 그리고 이스탄불의 철새로 있는 만렙항해사 대항해 시대의 제갈공명 필리 레이스, 이 세 명은 모두 레이스 성을 가진 형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레이스는 성이 아니라 오스만 제국에서 해군 제독이란 표현으로 쓰였고, 따라서 레이스 간에는 전혀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선 하이레딘 아이딘은 형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러스트 얼굴이 서로 너무나도 다른데도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 후 나온 외전에서는 하이레딘이 형, 아이딘이 동생으로 시나리오상 묘사됩니다. 좀 더 깊게 역사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실제 유명인물인 하이레딘의 형제관계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에겐 역사적으로 유명한 동생은 없었고, 우르지 레이스라는 유명한 형과 형제 해적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딘 캐릭터의 모델은 우르지 레이스이며 사실은 하이레딘의 형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딘의 모델이 우르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서로 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우르지는 동생 하이레딘과 함께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이 있는 반면 게임상 아이딘은 검은 수염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우르지는 하이레딘의 형인데 게임상 아이딘은 하이레딘보다 3살 적게 나옵니다. 좀 걸리는 것은 아예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모를까, 실존 인물을 다룰 때 제작사인 코에이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아이딘 레이스는 누굴까요? 하이딘 레이스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1500년대 RJ의 해적 혹은 오스만의 제독. 놀랍게도 그리 멀리 찾을 거 없이 하이레딘의 형제가 아닌 가장 총애하는 부두목으로 아이딘 레이스라는 실존 인물이 역사책에 나옵니다. 아이딘 레이스는 터키 남부 카라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 케말 레이스라는 오스만 제독의 수하로 들어가는데, 케말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2세가 가장 총애하던 제독이었습니다. 케말 레이스는 오스만 해군 발전에 있어 초창기 에이스였으며 대항해 시대 2에 등장하는 거신 케말이라는 오스만 전함대 제독의 모델로 보입니다. 또한 대항해 시대 시리즈의 제갈공명이자 역사적인 지도제 작가 필리 레이스의 숙부 양아버지이자 멘토이기도 한데, 이건 다음 필리 레이스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잠시 이집트 맘루크 히아로 파견된 레이스는 1511년 제독이자 멘토였던 케말 레이스가 죽게 되자 이번엔 지중해를 건너 현재 알제리 위치의 바르바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의 또 다른 신흥 강자이자 멘토를 찾아서 말이죠. 이 선택은 아이딘 일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데요. 새로운 보스의 이름은 바로 우르지 레이스. 대항해 시대 커뮤니티에서 아이딘의 실존 모델로 언급되는 인물이 사실은 아이딘의 첫 번째 보스였던 것입니다.
당시 우르지는 오스만군 소속이 아닌 우르지 바바리 해적단이라는 신흥 스타트업 CEO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이탈리아 약탈, 스페인 약탈,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침공. 아무튼 대기업 주식회사 오스만의 과장이었던 아이딘이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이직하게 되니 부사장급까지 오르는 신분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생 해적단에 오스만의 장교가 조인하게 되었으니 바르바리 해적단에게는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아이딘 레이스는 우르지, 하이레딘 밑에서 1512년부터 알제리 정복도 참전하게 되는데요. 당시 알제리는 현지 베르베르인 이슬람 왕조인 틀렘센의 영토이면서 일부 도시는 스페인 해군과 제노바 상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결국 1516년 우르지는 알제리 주요 도시인 지젤과 알제에서 틀렘센 왕조를 몰아냈고 아이딘은 이에 기여합니다. 2년 후 1518년 보스인 우르지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고 해적 단장 자리는 그 동생,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적왕 중 하나인 하이레딘 레이스가 이어받게 됩니다. 아이딘은 하이레딘 밑에서도 엄청난 해전 실적을 내면서 하이레딘이 가장 총애하는 오른팔이 됩니다. 서방 세계에서 아이딘은 하이레딘만큼이나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심지어 그 당시 그의 스페인어 별명이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인 까치 디아블로이었을 정도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스페인 역사책에는 본명 아이딘이 아닌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그가 언급됩니다. 아이딘 레이스는 1529년 커리어 하이급 전공을 찍는데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580년대 영국 드레이크의 스페인 무적함대 격퇴, 버금가는 대승리였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1519년 하이레딘이 오스만으로부터 알제 총독으로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대기업으로 익sit 하게 됩니다. 오스만의 서폿 아래 북아프리카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스페인의 카를 5세와 10년간 공격을 주고받던 하이레딘은 1529년 아이딘에게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 공격을 명합니다. 현재 유럽 최대의 관광지이고 클럽의 성지 이비자가 있는 그곳이죠. 하이레딘이 당시 발레아레스 공격을 명령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스페인 본토 및 스페인 이탈리아를 오가는 함선의 공격 거점에 땅이 비옥하고 배를 정착시키기에도 좋은 지형이었죠. 또한 카를 5세의 황제 대관식 참석차 많은 호위 병력이 제노바로 이동하여 스페인 본토 빈집털이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해적왕 하이레딘이 직접 참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당시 알제리의 토착 부족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정치왕 모드였기에 가장 유능하고 신뢰하는 부관 아이딘 레이스를 보낸 겁니다. 아이딘은 1529년 당장 갤리어섯 14척을 끌고 발레아레스를 정복하고 본토 대도시인 발렌시아도 계속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해양 강국으로 떠오르던 스페인이었지만 아이딘의 히트앤드런 게릴라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아이딘의 약탈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주요 비즈 모델은 귀금속 약탈과 스페인 인지를 잡아서 노예로 팔거나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인당 몸값은 8천만원 정도였는데 아이딘처럼 많은 인지를 잡을 경우 순간적으로 800만원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이딘의 미션은 단지 해적질과 스페인 견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 현지에 이슬람계 무어인을 구출하는 큰 임무가 있었는데요. 800년간 이슬람계가 살던 스페인을 1492년 카톨릭 왕조가 재종복하게 되어 다수의 이슬람계는 추방이 되고 일부는 삶의 터전을 잃고 스페인인 귀족 집안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의 올리바 백작 영지에 있던 무어인 유태인 하인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종교를 믿을 자유를 갖고 싶다며 아이딘에게 본인들을 알제까지 호송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때 무려 1500명의 무어인 유태인들이 올리바 백작과 발렌시아에 있는 수많은 귀금속을 훔쳐서 탑승하게 됩니다. 노발대발한 올리바 백작은 마침 이탈리아에서 귀환 중이었던 포르투온도 해군 제독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르투온도는 16세기 초 스페인 함대의 가장 유능했던 제독으로 오스만 전선에서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카를 5세에 인정받아 해군 참모총장급에 임명된 직후였습니다. 올리바는 포르투온도에게
본인의 하인들과 귀금속을 다시 찾아올 경우 10,000듀카트, 현재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포르투온도에게는 완전 좋은 딜이었습니다. 먼저 병력상에서 본인의 정규군이 아이딘의 부대를 압도했죠. 스페인군은 8척의 큰 갤리선과 2척의 브리간틴에 선원 규모가 무려 1,400여 명이 넘었던 반면 아이딘은 갤리선보다 화력 내구성 측면에서 반밖에 되지 않았던 하프갤리급 갤리엇 14척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전투에서는 스페인군이 스피드도 더 빨랐다고 나타납니다. 또한 아이딘 함대는 여성 어린아이 포함 무려 1,500명의 민간인을 태우고 있어 이 또한 커다란 핸디캡이었습니다. 포르투온도 입장에선 해군 대장으로 첫 실적을 올리고 20억 원도 얻을 수 있는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선한 무어인에게 엄청난 스페인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딘은 알제리로 줄행랑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포르멘테라 섬 북쪽의 작은 섬 해안에 표류하게 되죠. 이 와중에 포르투온도는 기동력과 내구성이 좋은 갤리로 전속력으로 아이딘을 쫓아갑니다. 다만 악천후로 인해 바람에 총 8척의 배가 한 번에 아이딘 함선 근처로 가지 못하고 포르투온도 본인과 아들의 함대 단 2척만이 먼저 아이딘 함대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 순간 포르투온도는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 바로 포격으로 적 함대에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딘의 함대가 침몰하여 귀금속을 잃게 되면 올리바 백적이 약속한 20억 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2. 아들은 냉정히 갤리 2척으로 아이딘을 상대하는 건 무리라고 했지만 아버지 포르투온도 대장은 동서고금 무적의 연장자 스킬을 시전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끈기가 없다. 나 때는 갤리선 2척으로 오스만 해적들 다 처부수고 그랬다. 무적의 참교육으로 인해 아들 포르투온도는 아버지 함대와 용감하게 2척으로 아이딘의 함대로 돌진합니다. 한편 아이딘은 화력면에서 워낙 밀렸기 때문에 처음엔 자포자기 상태였으나 뭔가 스페인군의 우유부단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원래라면 다 포격이 시작되어 끝났어야 하는 게임인데 적이 주저하고 있다는 걸 감지한 아이딘은 재빨리 냉정함을 찾고 악조건에서도 전투를 준비합니다. 먼저 1,500명의 무어인 중 어린이와 여성을 육지에 상륙시키고 이어 해전 모드로 매우 신속하게 전환합니다. 스피드, 화력, 내구성 모두 열세였지만 딱 하나 갤리보다 나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방향을 트는 손회력이었습니다. 아이딘은 엄청난 항해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빨리 배의 머리를 두 갤리선의 측면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참고로 측면의 대포는 16세기 중반 이후 배부터 탑재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스만과 스페인 병력 간 바로 육탄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육탄전에서 당시 오스만 전사들은 손쉽게 스페인군을 압도하는데요. 흑인 갤리 노예가 대부분이었던 스페인군은 오스만의 고각 소리에서부터 공포를 느끼면서 육탄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포르툰도 대장은 전사하고 아들 또한 포로로 잡힙니다. 아이딘은 그 뒤에 따라오는 6척의 갤리선 또한 하나씩 각계 격파하며 무려 7척의 갤리를 납포합니다. 스페인 병사 1,400명 중 70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포로로 잡힌 엄청난 오스만군의 대승이었습니다. 알제로 돌아간 아이딘과 살라레이스는 하이레딘 및 동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오스만의 슐레이만 대제는 아이딘을 이스탄불로 불러 친히 상을 내리고 하이레딘 레이스는 그를 알제 해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1535년 파프스 왕국에게 사막에서 추격받던 도중 탈수로 사망합니다. 한편 당시 최강 함대였던 스페인 해군의 총사령관이 사망하고 갤리 부대가 전멸한 포르멘테라 전투로 인해 지중해의 형세는 급 전환되었는데요. 이후 자신감을 얻은 하이레딘은 본격적으로 스페인 해안을 침략했고 스페인 해군은 1571년 레판토 해전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아이딘 레이스가 포문을 연 이후로 대스페인 전선에서는 아이딘과 함께 참전했었던 살라레이스 그리고 투르구트 등 여러 후배 오스만 명장들이 활약하게 되면서 스페인군의 우세를 보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훨씬 우세인 추격군의 여성 어린이를 보호하면서 초인적인 용맹과 속도전으로 물리친 점은 삼국지에서 서주 피난민을 엄호한
유명한 장판파의 장비와 조운을 연상케 하고, 스페인의 최강 해군을 너무 쉽게 농락한 점은 영국이 자랑하는 드레이크 장군과도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의 역사책은 서양 중심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오스만이 승리한 전투와 오스만 명장들은 묻힌 채로 역사책엔 나오지도 않고 단지 역사 게임에서 험상궂은 얼굴의 조연 해적 역할로만 나옵니다. 그러나 터키에선 영광의 시대 해군 명장이자 해적왕 하이레딘의 부두목, 그리고 스페인의 땅을 잃은 이슬람인들의 구세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